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솔리드 글로리아 물리화학 1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장 제3강입니다. 3강의 내용은 페이스 룰 그리고 좀 더 흥미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아이소머가 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리고 또 케미칼 이퀘이션들이 여러 개 세트로 있을 때 이제 그런 것을 효과적으로 매트릭스를 사용해서 다룰 수 있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 1장에서도 다뤘던 내용인데 디그리 오브 프리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디그리 오브 프리덤에 관한 이야기인데, 일단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우리가 그 F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디그리 오브 프리덤인데 뭐냐면 인텐시브 서모다이내믹 스테이트를 나타내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독립변수, 상태 함수의 숫자,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F는 Intensive Thermodynamic State, 인텐시브 스테이트를 나타내는데 필요 충분한 그 상태 함수의 숫자고, D는 Extensive Thermodynamic State를 나타내는데 필요한 Degree of Freedom, 그러니까 Extensive State를 나타내는데 필요한 그 Thermodynamic State 펑션의 숫자. 그래서 그러니까 상태를 말하려면 상태 함수를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이 상태는 온도가 얼마고 압력이 얼마고 뭐 몰수는 어떻고 뭐 부피는 어떻고 다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필요한 것만, 필요 충분한 게 있다는 거죠. 그것만 해주면 좋겠다 해서 우리가 디그리 오브 프리덤을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디그리 오브 프리덤에서 익스텐시브한 거는 D, 인텐시브한 스테이트의 인텐시브 상태를 나타낼 때는 F,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저번에 NS는 number of species예요. 거기에 뭐 CaO가 있었고 CaCO3가 있었고 CO2가 있었으면 number of species는 3개죠. 지난번에 마지막 강의에서 마지막에 다뤘던 그 반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number of species를 NS라고 그러고, P는 number of phase를 P라고 그러고, 그러면은 보통 extensive degree of freedom은 NS에서 마이너스 P를 하고 2를 더해주면 된다. 이것은 전부 다 엠피리칼을 한 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적으로 그 우리가 관찰을 하고 거기서부터 얻어준 그 경험적인 방법으로서 이렇더라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PV는 nRT였어요. 그럼 기체 상수고, 그러면 P하고 V만 알면 몰수를 안다고 그럴 적에 P하고 V만 T 할 수 있죠. 그럼 여기서 몇 개만, 2개만 알려주면 상태 방정식이 있기 때문에 그 상태가 어떤지 알 수 있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 가지고 그냥 뭐 이왕 PV 이퀄 NRT를 얘기했으니까 이거 갖고 얘기하자면은, 인텐시브 스테이트를 얘기할 적에는 양을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텐시브 스테이트라는 뜻은 PV 반은 RT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럼 여기서 인텐시브 스테이트 할 땐 2개만 얘기해주면 나머지 하나는 알 수 있죠. V 반은 인텐시브 베리어블입니다. 근데 익스텐시브 하려면 2개를 알려주고 하나 더 알려줘야 돼요. 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익스텐시브의 경우에는 인텐시브 할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금 하나만 있다고 생각하고 페이스도 하나라고 생각하고 스피시스가 하나고 페이스도 하나라고 생각하면 둘이죠. 그래서 PV만 알려주든가 하면 PV바만 알려주든가 PT를 알려주든가 하면 되는 거고, 익스텐시브 할 경우에는 그 F에다가 페이스가 지금 하나니까 3이 됩니다. 또는 NS가 1이니까 거기다 2를 더하든지, 자,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걸 우리가 관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로서는 여기까지는 1장에서 우리가 얘기가 다 됐던 문제고요. 우리가 지금 리액션을 다뤄요. 반응을 다뤄요. 그럼 반응이 있게 되면, 예를 들어서 CaO, 지난번에 했던 CaCO3 해서 CO2 되는 반응이면, 만약에 양적인 문제에 따르면 2개만 알려주면 하나 알 수가 있죠. 그렇죠? 특별히. 자, 그러니까 이런 관계가 있을 때 반응의 숫자, number of reactions. 그런데 independent reactions. 그러니까 뭐 반응이 1번 반응이 주어졌고 2번 반응이 주어졌고 3번 반응이 주어졌고 할 경우에, 만약에 3번 반응은 1번 반응과 2번 반응을 합해서 3번 반응이 된다. 이런 경우는 이건 independent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다른 반응 세트를 만들고 있을 때 그 반응들의 집합에서 그 리니어 컴비네이션으로
합치거나 더하거나 해서 다른 반응을 만들 수 없는 거. 이런 것들, 다른 반응이 만든 이건 인디펜던트한 게 아니고 디펜던트 하거든요. 이런 걸 제외하고 인디펜던트한 반응의 숫자를 R이라고 그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컴포넌트라는 개념이 나와요. 이 컴포넌트. 컴포넌트란 건 뭐냐면 그 화학 반응에 있어서 보존이 되는 거. 뭐 이런 얘기를 해볼까요? C에다가 O2 하면 CO2가 되죠. 그럼 반응 전후에 보존이 되는 거, 원자들이 보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탄소하고 산소가 보존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컴포넌트예요. 이런 경우에 컴포넌트가 두 개입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컴포넌트 지금 바로 지금 얘기했던 거 괜히 지웠는데 CO2 이런 거 됐을 때는 스피시스는 반응에 참여하는 건 세 개가 참여를 해요. 반응이 하나가 있죠 지금. 그래서 실제적으로 컴포넌트 숫자는 반응 스피시스 3개에서 반응 하나 뺀 게 2개가 즉 스피시스 수에서 반응 숫자를 빼준 게 컴포넌트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강의 중간에 이걸 녹화를 하니까 상당히 시간에 쫓겨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두서가 없습니다. 참 쫓기고 있으니까 시간에. 자, 첫 번째 했으니까 두 번째부터 이제 천천히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거는 엠피리컬하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1876년에 깁스가 참 여러 가지 일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number of degrees of freedom을 정하는 방법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제 리액션이 있죠. 그다음 페이스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페이스가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지금 뭐 가스만 다뤘기 때문에 기체 상태만 하나, 페이스는 하나였는데 만약에 물하고 수증기하고 기체가 있다면은 뭐 용액하고 또 증기하고 있다면은 페이스가 둘이 되죠. 그렇죠? 근데 뭐 거기에 또 고체도 있다, 얼음이 떠 있다. 그럼 페이스가 세 개가 되죠. 이렇게 페이스가 여러 개 있을 때 멀티플 페이스 그리고 리액션도 거기서 막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뭐 용액이 있는데 뭐 고체가 생기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되면은 페이스도 여러 개 있고 리액션도 여러 개가 있고 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를 어떻게 잘 우리가 해서 그 반응이 일어나는 또 멀티페이스인 시스템을 어떻게 상태 함수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관한 룰이 페이스 룰입니다. 깁스가 지금 그런 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깁스가 그 생각을 하는데 이제 뭘 생각을 하냐면 페이스가 P개 있고 P 페이스 있고 그다음에 컴포넌트가 C개 있고 뭐 다 그 말 그대로 약자를 따서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each 페이스마다 페이스가 P개 있는데 each 페이스마다 컴포넌트가 C개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세 개의 컴포넌트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각각의 컴포넌트를 다 얼마씩 양을 말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몰 프랙션으로 얘기할 적에 첫 번째 거를 x1, 두 번째 걸 x2, 세 번째 거 x3 하는데 전부 다 한 게 1이죠. 그러니까 세 번째 거는 1 마이너스 x1 플러스 x2 하면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컴포넌트가 C개가 있으면 C 마이너스 1개의 몰 프랙션만 이야기해주면 됩니다. 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페이스마다 C 마이너스 1개의 몰 프랙션만 얘기해주면 우리는 충분히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그 number of intensive variable의 숫자는 각각의 몰 프랙션은 몰 프랙션 C 마이너스 1개가 있고 P 페이스가 있고, 자, 이만큼을 얘기해 줘야 되고, 또 원래 두 개가 있었죠. 네, 그렇죠? 그래서, 퓨어한 경우에. 자, 그래서 이만큼이 인텐시브 베리어블의 숫자가 됩니다. 인텐시브 베리어블의 숫자. 자,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뭘 생각했냐면은, 각각의 컴포넌트마다, 그다음 컴포넌트마다, 페이스마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페이스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알파 페이스, 베타 페이스가 상평형을 이뤄요. 그럼 여기 있는 컴포넌트 1번, 여기 있는 컴포넌트 1번, 그 케미컬 포텐셜이 같아야 되죠. 그래야지 평형을 이루죠. 네, 그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느 쪽 케미컬 포텐셜이 높으면 알파 페이스에서 베타 페이스로 옮겨가거든요. 자, 그래서 이러한 페이스마다, 페이스 알파, 베타, 감마마다 그 케미컬 포텐셜이 같아야 돼요. 자, 이렇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페이스가 P개 있으면 P-1개의 이퀄리티가 성립이 되죠. 그러니까 이퀄 사인이 몇 개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P-1개의 이퀄리브리엄 릴레이션십이 있으니까 컴포넌트마다
그럼 C 곱하기 P-1개가 그 컴포넌트에 의해서 우리가 말해줘야 되는, 그러니까 기술해야 되는 그 number of independent equation입니다. 이런 게 몇 개 있느냐? 이만큼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결국은 그 F, 그러니까 number of degree of freedom을 얘기할 적에 어떻게 되냐면 아까 여기에서 리액션만큼 빼줘야 되잖아요. 자, 우리가 어떻게 됐었냐면은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number of degree of freedom이 아까 위에서 그 intensive variable들 이만큼 했는데 리액션을 빼줘야 되니까 리액션을 빼는 게 지금 리액션이 있으니까 C 곱하기 P-1개의 리액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을 빼주게 되면 이거 산술적으로 계산하려면 PC가 없어지고요. 이쪽에서 마이너스 P가 되고 여기서 마이너스 C가 플러스가 돼요. C 마이너스 P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페이스 룰이라고 그래요. 이것도 역시 엠피리컬한 방식입니다. 아까 F가 또 D가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그 엠피리컬하게 경험을 통해서 그 식을 얻었듯이 거기에다 보충적으로 number of face가 P개가 있고 number of reaction component가 C개가 있을 때 우리가 그 페이스 룰을 F는 C-P 플러스 2로서 페이스 룰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extensive는 아까 어떻게 됐어요? F에다가 P를 더했었죠.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이 F 자체가 C-P 플러스 2였으니까 D는 이게 F였잖아요. 이게 F. D는 F에다가 C를 더하니까 C 플러스 2가 D가 되는, 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요. 이건 무슨 얘기가 지금 하려고 그러는 거냐면은 우리가 지금 펀더멘탈 이퀘이션을 했어요. 지난 4장에서. 그래서 그 펀더멘탈 이퀘이션이 나왔을 때 그 펀더멘탈 이퀘이션에서 서머다이내믹 포텐셜에 관한 펀더멘탈 이퀘이션에서 이것이 number of differential term이 돼요. 이것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du를 했었어요. 그럼 어떻게 됐었죠? TDS-PDV 그리고 컴포넌트가 만약에 이제 다 스피시스가 여러 개 있으면 플러스 시그마 뮤i dni 이렇게 됐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 D는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디퍼런셜 텀이 하나, 둘, 그리고 이만큼 개, i가 뭐 3개였으면 5개가 되겠죠. 자, 이런 식의 얘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extensive number of extensive variable, extensive degree of freedom이라고 하죠. extensive degree of freedom은 이렇게 fundamental equation에서 나타나는 디퍼런셜의 숫자가 된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나타낼 적에 그 시스템에 대한 스테이트 펑션을 말해줘야 되는데 그 스테이트 펑션을 우리가 내추럴 베리어블로 S하고 V하고 NI로 나타낸다 했을 경우에 그 숫자가 바로 extensive degree of freedom이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페이스 룰을 이제 우리가 한 3가지 예를 들어서 지금 그와 같은 결과들이 나오는 것을 아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요. 이 example이 앞으로 3개인가 할 텐데 one face 시스템이에요. face가 하나, 그래서 small p가 1, 그 다음에 one species가 하나, 그러니까 ns가 1, 이런 겁니다. 그리고 temperature, pressure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thermodynamic potential은 dg는 마이너스 sdt 플러스 vdp 플러스 μdn 스피시스 하나니까 시그마가 안 쓰고 이거 하나만 쓴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이게 펀더멘털 이퀘이션이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것이 이퀄리브리엄이라고 하는 거는 얘하고 이것이 컨스탄트일 때 이 dg가 0보다 같거나 작은 거죠. 어떻든 무슨 일이 일어나면 그거는 다 작아지는 쪽으로 가야 된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dg가 있으면 그거는 이퀄리브리엄이 0이고 그렇지 않으면 0으로 가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추럴 베리엄은 t하고 p하고 n이
됐으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 디퍼런셜의 숫자가 바로 number of degree, extensive degree of freedom이 됐고요. 그 다음에 깁스 듀엠 이퀘이션을 만들게 되면 여기서 깁스 듀엠 이퀘이션은 뭐겠어요? 전부 다 extensive가 아니라 intensive variable로만 나타내 준 거죠. 그렇죠? intensive. 그러니까 여기서 t가 됐고 p가 됐고 이 n 대신에 뮤가 들어가서 이렇게 만들어진 걸 우리가 깁스 듀엠 이퀘이션이라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 결국은 이 디퍼런셜 숫자는 결국은 뭐 3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관계에서 보면 우리가 이 3개가 intensive variable 3개가 있잖아요. 그 중에 2개만 알면 나머지는 하나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intensive number of degree freedom은 2가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fundamental equation에서 정리를 해보면, 자, single phase, one phase, one species 시스템에서 우리가 이렇게 fundamental equation을 주어줬고, differential이 3개므로 extensive degree of freedom 3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깁스 듀엠 이퀘이션 주는데 intensive variable로만 이렇게 지금 수식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intensive variable의 경우에는 2개 주면 하나는 알 수 있기 때문에 intensive degree of freedom은 2 이렇게 됐어요. 근데 페이스 룰로 보면 어떻게 되느냐? 컴포넌트 숫자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뭐 컴포넌트는 지금 리액션이 없어요. 여기는. 그러면 리액션이 없으니까 C는 ns-r이었는데 r이 0이니까 그냥 ns가 되죠. 그 1이고 p는 지금 1이라고 그랬고요. 그럼 f는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 그 식 보면 c-p 플러스 2였잖아요. 그래서 c가 1, p가 1, 플러스 2에서 2 됐죠. 그 d는 f에다가 p를 더한 거. 그래서 3. 그래서 아까 이 결과대로 f는 2, d는 3 이렇게 확인이 되는 겁니다. 자, 양쪽으로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페이스 룰로서 f와 d를 결정할 수도 있고 펀더멘탈 이퀘이션에서 깁스 듀엠 이퀘이션을 통해 가지고 f하고 d를 결정할 수도 있고, 자,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예제는요, 반응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원 페이스 시스템이에요. 그 다음에 다른 건 없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여기서 스피시스는 3개 주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ABC 다른 물질이라는 얘기예요. 뭐 아까 같이 C 플러스 O2에서 CO2 되듯이. 자, 반응이 하나 있고, 그래서 리액션이 하나 있고, 스피시스가 3개 있고, 페이스는 하나인, 자,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페이스 룰로 먼저 해보죠. 뭐 여기 지금 저기 이렇게 써 있으니까. 그래서 F는 ns-r -p 플러스 2 해서 그대로 다 넣어주면 3 마이너스 1 플러스 2 하니까 이게 다 없어지고 3이 되고, 그 다음에 D는 F에다 페이스 숫자를 더해준 거니까 4가 되고, 자, 이렇게 됐습니다. 물론 이게 다 나오겠죠. 자, 그렇다는 걸 염두에 두고 이거 보면 이게 지금 그 케미칼 이퀄리브리엄이 돼 있어요. 케미칼 리액션에서 이퀄리브리엄 릴레이션은 뭐냐면 반응물의 케미칼 포텐셜 합이 생성물의 케미칼 포텐셜 합이 같아야 돼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2개만 알면 하나는 알죠. 그래서 여기서 일단 이 하나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몰수를 보더라도 일단 우리가 그 셋을 다 얘기해 주지 않아도 돼요. 둘만 얘기해 주면 돼요. 그래서 둘만 얘기를 할 경우에 뭘 얘기하냐면 C를 지금 빼버리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원래 NA가 있었고 C가 반응을 해서 A를 만든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NC만큼이 생기면 이걸 NNCA라고 그러고, 또 마찬가지로 B가 얼마 있었고 C가 B를 만들면 또 얼마가 생기겠죠. NCB라고 하면 A에 대해선 NCA, B에 대해선 NCB만큼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DG는 마이너스 SD T 플러스 VDP, 뮤A DNA, 뮤B DNB, 뮤C DNC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거를 없앨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을 여기다 집어넣고요. 그다음에 DNC는 여기서 이거를 하나씩 이거 다 미분을 하면 그 DC를 구할 수가 있는데 DC를 같이 여기다 집어넣고 하면 그것이 소거가 되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이게 이제 결국은 펀더멘탈 이퀘이션이 되네요. 펀더멘탈 이퀘이션에서 하나, 둘, 디퍼런셜의 숫자가 DT, DP, DNCA, DNCB 4개죠. 그래서 D가 4가 되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걸 보면은 이거
이것을 내추럴 베리어블 했을 때 그것이 최소가 되는 것이 평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깁스 듀엠 이퀘이션은 이거 바꾸는 거죠. 바꿔놓고 깁스 듀엠 이퀘이션을 보면 dt하고 t하고 p하고 뮤a하고 뮤b하고 중에서 하나는 알 수가 있어요. 세 개로부터. 그래서 여기서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인텐시브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3이 결정이 된 겁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도 한 문제 더 보겠습니다. 예제인데요. 이거는 투 페이스 시스템이에요. 그 다음에 스피시스는 하나래요. 그리고 반응은 없네요. 자, 반응은 없습니다. 그리고 TP는 같아요. 그럼 DG는 마이너스 ST, VDP 는 똑같이 가요. 그리고 페이스가 두 개라고 했으니까 뮤A DNA, 뮤B DNB입니다. 그런데 이 페이스가 이퀄리브리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페이스가 다 같아야 돼요. 그래서 이걸 뮤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알파 페이스하고 베타 페이스 있는 거 전체 양이 A만큼이죠. 이게 같으니까 이게 지금 이거 같은 거거든요. 그다음에 그러면 뮤에다가 DNA 플러스 DNB 한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 물질의 양도 일정한 관계가 있죠. 그러니까 이것이 DN하고 같은 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졌어요. 자, 이렇게 펀더멘털 이퀘이션이 그렇게 써졌습니다. 그러면 펀더멘털 이퀘이션이 그렇게 써졌으면 하나, 둘, 셋. 그래서 D가 3. 그리고 아까 내추럴 베리어블 TP, N에 대해서 N은 사실 그냥 N입니다. 이게 아까 거. 예. 그래서 이 N에 대해서 이것이 DG가 0보다 작거나 큰 것이 평형 조건이 된다. 그 다음에요. 깁스 듀엠 이퀘이션은 페이스마다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알파 페이스에 대해서 하나 적었고 베타 페이스에 대해서 하나 적었습니다. 적을 적에는 물론 이 포텐셜하고 DN을 바꿔주면 됩니다. 이거 스위칭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 지금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변수가 하나, 둘, 그쵸? 셋, 네 개예요. 그쵸? 지금 그런데 어떤 관계가 있냐면 이거 같은 관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이퀘이션이 두 개가 있어요. 변수는 이퀘이션이 지금 릴레이션이 세 개가 있어요. 변수는 하나, 둘, 셋, 넷이죠. 그러면 디그리 오브 프리덤은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릴레이션이 하나, 둘, 세 개가 있고 변수가 네 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만 변할 수가 있어서 F는 1이 됩니다. 자, 이런 상황을 가지고 우리가 정리를 했는데 NS가 지금 하나고요. 리액션은 없고요. P가 둘인 상황에서 F는 NS-R 그러면 0, 1 그리고 P는 2개 2 플러스 했으니까 이거 없어져서 NS는 1이고 D는 여기다 P를 더해준 거니까 P가 2였으니까 1 플러스에서 3 이렇게 우리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하겠습니다. 조금 이제 아이소머 그룹 서머다이내믹스라고 하는 10절이 됐습니다. 이건 한 컷으로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아이소머가 있어요. 아이소머 리제이션.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펜테인을 들었는데 노멀 펜테인, 아이소펜테인, 네오펜테인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전부 다 식은 C5H12로 다 같아요. 분자식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스피시스는 몇 개일까요? 3으로 생각을 하죠. 이건 같은 물질이 아니니까. 그리고 서로 반응을 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것도 아이소머 리액션이거든요. 그래서 네오펜테인이 어떻게 아이소펜테인이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반응을 생각을 해요. 그럼 반응이 이거하고 이거 반응, 이거하고 이거 반응, 이거하고 이거 반응이 세 개가 있죠. 그렇죠? 이거에서 이거 반응. 이거에서 두 개가 있죠, 반응이. 왜냐하면 이거 반응은 이거 반응하고 같은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반응이 n-1개의 인디펜던트 리액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응 숫자는 ns-1개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게 잠깐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왜냐면 여기서 이게 간 다음에 거기서 다시 간 건 여기서 이거 간 거하고 똑같은 반응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 두 반응을 합치면 이 반응하고 같아요. 그래서 반응 숫자는 사실 2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반응 숫자가 ns-1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스피시스가 3개가 있었는데 반응 숫자가 2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보면 ns에서 r을 뺀 게
컴포넌트죠. 그래서 컴포넌트는 여기서 하나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컴포넌트는 스피시스의 수에서 반응, 이거 반응이었어요. 반응 숫자를 빼준 거. 근데 여기서는 아이소머 그룹에서는 컴포넌트를 우리가 하나로 친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스피시스가 지금 3개가 있지만 이게 아이소머 리액션을 하기 때문에 아이소머 리제이션을 하기 때문에 이 아이소머들 전부 다 합쳐서 컴포넌트는 그냥 하나로 본다. 이렇게 지금 그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 그 서머다이내믹 스테이트 펑션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펜테인을 생각을 해요. 아이소펜테인, 네오펜테인, 노멀펜테인을 하는데 아이디얼 가스라고 했을 때 평형상수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 무슨 평형상수냐면요. 바로 이 만들어지는 반응, 포메이션 리액션에 대해서 평형상수를 적으라고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 그거를 이거는 이제 액티비티가 1이니까 안 적죠. 그러면 밑에 P0분의 pH2의 6승 분의 이거에 P0분의 기체니까 PI, I라고 하는 건 이게 1번, 2번, 3번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형상수가 적혀요.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델타 G는 어떻게 됐어요? GF 노트는 어떻게 됐죠? 마이너스 RT ln 그 포메이션 반응의 I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KI는 마이너스 RT분의 이거에 엑스포넨트 보낸 거.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런데요. 자, 이렇게 됐는데 각자 1, 2, 3가 다 있는 거죠, 이게. 그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몰 프랙션을 구해보는 거예요. 이퀄리브리엄 몰 프랙션은 여기서부터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퀄리브리엄 몰 프랙션은 우리가 전체가 분합은 어떤 P 전체 압력의 XI 곱하기 여기선 R이라고 썼네요. RI 곱하기 P 토탈이에요. 그러니까 RI 몰 분율은 전체 압력분의 분합. 그래서 이 전체 압력은 압력 서메이션이고요. 분합으로 나타내 준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PI가 뭐겠어요? PI는 이걸로 갖고 생각을 하면 P 노트 곱하기 이 익스포넨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거만 생각하면 P 노트 곱하기 그거예요. 그런데 밑에 뭐가 있었냐면 이거는 공통으로 있어요. 다 있어요, 이게. 이것분의 pH2 P 노트 오버 6 파워가 있었어요. 자, 이게 PI예요. 그 밑에 거 PI도 P 노트를 곱하고 pH2 P 노트 6승이 되죠. 밑에 것도. 그러니까 이거 공통으로 돼 있는 위아래 공통이니까 없어지고 P 노트도 없어지고 그래서 이 익스포넨트 텀만 이렇게 남아 있는 겁니다. 제가 너무 지저분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지금 그 몰 프랙션을 전체 압력분의 자기 압력 했는데 자기 압력에 해당하는 바로 이거를 갖다가 여기다 써주고 또 밑에도 써주고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식을 보면요. 이게 뭐가 되냐 하면은 각각의 깁스 프리 에너지 포메이션으로 평형상수식을 적는 것처럼 했잖아요. 자, 그것의 썸분의 자기 썸으로 몰 프랙션이 정의가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정의하냐면 이 아이소머 그룹의 포메이션 그 깁스 프리 에너지. 그러니까 이 전체가 컴포넌트가 하나인데 그 컴포넌트의 깁스 에너지 포메이션 그거를 델타 F G 노트 아이소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어떻게 얘기가 되냐 하면 그것은 마이너스 RT 그리고 ln 그 각자 그러니까 네오펜테인, 아이소펜테인, 노멀펜테인의 포메이션, 깁스 에너지 포메이션의 마이너스 RT에서 익스포넨셜한 거를 시그마 썸을 해주고 마이너스 RT 붙인 게 이거예요. 이거하고 포맷이 똑같아요. 왜 포맷이 똑같으냐면 이거 마이너스 RT로 나눠주잖아요. 그런데 여기 ln이 붙었거든요. 그러니까 ln을 떼어주면 이게 EXP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하고 이 썸하고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 썸하고 그렇죠? 뭐하고 같으냐면 마이너스 아니다. 마이너스 아니고 그렇죠. EXP
마이너스 RT분의 델타 G 아이소머. 이거 같은 것이다. 바로 그 얘기가 밑에 줄에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이 썸을 마이너스 RT 붙이고 EXP에서 같은 걸로 지금 한 겁니다. 자, 그래서 RI는 지금 이렇게 주어졌고요. RI가 지금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익스포넨트 이걸로 익스포넨트를 하니까 지수끼리 빼주면 되죠. 지수끼리 빼주는데 RT가 공통이니까 마이너스를 뺐으니까 이게 앞으로 가서 플러스로 되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보면 이제 어떤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냐면요. 어떤 것이 얘기가 되냐면은 이 몰 프랙션이 또는 우리가 봤을 때 이 아이소머 그룹의 포메이션, 깁스 에너지 포메이션이 몰 프랙션을 가중치료한 평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엔탈피 오브 포메이션은 가중치 평균입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엔탈피 오브 포메이션에다가 몰 프랙션 곱해서 썸을 해주면 아이소머 그룹의 포메이션 엔탈피가 나와요. 그런데 깁스 에너지 포메이션은 깁스 에너지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익스포넨셜로 해서 곱해주고 로그를 취해서 마이너스 RT 해줘야 된다. 다시 말해서 아까 이것하고 이 서메이션하고 같이 놔주게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엔탈피는 그냥 에너지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델타 G는 어떤 특성이냐면 델타 H 마이너스 T 델타 S였거든요. 엔트로피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이소모들의 믹싱이 고려돼서 그러니까 섞이지 않고 따로 있는 게 아니란 얘기죠. 섞여 있잖아요. 섞였기 때문에 그 각각의 엔트로피 텀을 고려해서 믹싱 엔트로피가 더해진 것이 여기에 에너지 텀에, 그래서 단지 몰 분율에 의한 가중치 평균으로 델타 G가 안 나오고 믹싱이 고려돼서 델타 G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단계를 거쳐줘야 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사실은 이제 예제인데요. 노멀 펜테인, 아이소펜테인, 네오펜테인의 깁스 에너지 포메이션이 이렇게 주어졌어요. 뭐가 제일 안정해요? 이게 제일 안정하네요, 보니까. 자, 그런데 그 그룹, 아이소모 그룹 델타 F, G0가 얼마나 되냐? 이 가중치 평균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이와 같이 평균을 해주면, 평균이 아니라 이와 같은 식으로 해서 구해주면 이건 그냥 수식적으로, 물론 298.15K R 값 집어넣고 해서 구해주면 마이너스 7.86kJ/몰이 나옵니다. 그럼 제일 낮은 것보다 더 낮죠. 왜? 믹싱 엔트로피, T 곱하기 믹싱 엔트로피 텀이 더 낮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이런 게 믹싱이 없을 경우에 1몰씩 있는 거고. 자,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몰 분율을 우리가 구할 수 있게 돼요. 몰 분율 어떻게 구하냐 하면은 여기서 이거에 마이너스 RT, 마이너스 플러스 KT로 나누고 익스포넨트 취하고, 그리고 각각을 마이너스에 붙여서 RT로 나누고 익스포넨트 취해서 B를 구해주면 노멀 펜테인, 아이소펜테인, 네오펜테인이 얼마씩 있는지 그것이 나오게 되죠. 물론 깁스 프레너지 제일 낮은 게 제일 몰 프랙션이 큽니다. 상당한 큰 차이가 있죠. 그래서 그 순서대로 우리가 몰 프랙션을 구하지, 그러니까 실험을 해보지 않아도 이 델타 G 값만 가지고 아이소모 그룹으로 처리를 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절인데요. 이것이 이제 매트릭스를 해요. 이게 좀 재미있는 것이, 우리가 이제 화학 반응식 계수 맞추기 이런 걸 합니다. 뭐 1학년 때도 많이 하고 고등학교 때도 많이 하고 하는데, 자, 그런 경우가 되는데, 물론 반응식 하나에 대해서 주로 했어요, 여태까지. 그런데 반응 시스템이에요. 뭐 상당히 여러 가지 일이 많습니다. 뭐 로켓 추진체 같은 거 개발할 적에 어떤 연료가 타게 되면, 사실 뭐 보통 우리가 자동차 엔진에서도 연료가 타게 되면 뭐 CO2하고 H2O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중간 생성물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들이 이제 최종 프로덕트는 우리가 바라건대 소망하는 거는 CO2하고 무해한
CO 이런 거 말고 H2O만 나와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그것이 되는 과정에서 옥테인이 주로 많다고 하지만 탄소가 여러 개 있는 것이 이제 뭐 C5, C3도 쪼개지고 C6, C2도 쪼개지고 이런 식으로 쪼개지면서 반응이 계속 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반응 시스템이 굉장히 복잡하게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거 일일이 하나씩 개수를 맞추고 또 어떤 반응이 몇 개나 있는지 어떤 반응이 다른 반응보다 어떻게 화학 평형 반응에 기여를 하는지 이런 거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응 시스템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편하게 특히 컴퓨터를 사용해서 다룰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교과서에서는 그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제가 이제 제가 이제 학교 다니면서 보니까 이런 방식을 그렇게 이용을 합니다. 뭐 샥 튜브라든지 뭐 반응 시스템 연구하시는 분들 이런 걸 많이 써서 컴퓨터로 뭐 디퍼런셜 이퀘이션도 풀고 그렇게 매트릭스 이퀘이션 하고 합니다. 이런 건 주로 리니어 알지브라의 문제가 돼요. 알지브라. 그래서 선형대수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우리 학생들끼리 친구들끼리 뭐 리니어 알지브라 뭐 따로 배우고진 않고 그냥 책 하나 사서 보고 뭐 텐서도 막 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요새 학생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요새는 굉장히 좋습니다. 뭐 위키 찾아보면 뭐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 뭐 가우시안 리덕션, 뭐 엔켈런 폼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설명이 잘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선형대수의 문제가 되는데 여기서 매트릭스의 문제가 되는데 매트릭스는 우리가 화학수학에서 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매트릭스라고 그래요. 이거를 그러니까 매트릭스라고 하는 건 별게 아닙니다. 그냥 2차원, 2x2 그러면 하나, 둘, 셋, 네 개의 숫자가 있는 거 이런 걸 보통 이렇게 스퀘어 브래킷으로 하기도 하고 이렇게 앵귤러 브래킷으로 하는데 이렇게 나타내는 거. 뭐 2x1이면 이런 거. 뭐 이 2를 쓰라는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한번 3 해주세요. 이런 거. 이런 건 1차원이기 때문에 벡터라고 그래요. 또는 컬럼이라고도 하고. 자, 이거는 로우라고 그러고도 하고 이쪽은 컬럼. 혹시 매트릭스 아직 안 배운 우리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그 매트릭스 좀 알아야지 이야기가 좀 알기가 편한데 기대해보. 참 이거 2학년 강의니까 2학년들은 다 알죠. 예, 이제 작년에 화학수학 했으니까. 예. 자, 그래서 이 매트릭스를 사용해서 이런 거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이런 반응이 있어요. 그 반응이 많이 있는데 인디펜던트한 인디펜던트한 화학 반응을 가지고 지금 일을 하는 거예요. 인디펜던트한 화학 반응이 몇 개나 있느냐 하는 문제를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반응이 있을 때 다른 반응과 어떤 반응을 합쳐서 그 반응이 나오면 그건 인디펜던트하지 않은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인디펜던트한 화학 반응이 몇 개가 있느냐, 또 스피시스가 이런 거 있는데 뭐 스피시스가 CO, O2, CO2 이런 거 있는데 여기에 인디펜던트한 반응이 몇 개나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정성 분석을 쭉 하게 되면은 그 반응기에 뭐가 있다 이런 건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것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하는 문제가 됐을 때 그럼 그것들의 반응식을 써보자. 가능한 식을 우리가 손으로 써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좀 효과적으로 컴퓨터를 시켜보자 할 때 이런 매트릭스 이퀘이션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컴포넌트의 숫자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NS에서-R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알면 컴포넌트의 숫자를 알 수 있다. 이거는 관찰하는 거고, 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R을 찾아내는 그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화학 반응식은 이런 식으로 일반식으로 쓸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은 반응물에 대해서는 개수가 마이너스, 스토이키오메트릭 코에피션트가, 생성물에 대해서는 개수가 플러스 이렇게 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반응을 하게 되면 CO하고 O2하고 해서 이제 좀 불완전 연소가 아니라 이제 완전 연소 시키는 반응인데 반응물이니까 마이너스 1이죠. 반응물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생성물이니까 플러스 1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다 모았다고 생각을 해요. 뭐 이쪽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 개수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됐던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탄소를 여기다 쓰고 여기서 지금 보니까 원자가 탄소 원자하고 산소 원자밖에 없잖아요. 그럼 CO는 탄소가 한 개 있고 산소가 한 개 있습니다. O2는
탄소는 없고 산소만 2개 있습니다. 그렇죠? CO2는 탄소가 하나 있고 O2가 2개 있습니다. 자, 이 컬럼 어떻게 썼는지 아시겠죠? 각각의 위치는 자기가 정해주면 돼요. 탄소 위치가 첫 번째, 산소 위치가 두 번째. 그럼 이건 11, 이건 02, 12 이렇게 벡터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그럼 이것들을 가지고 매트릭스를 만들어요. 그럼 뭐 어떻게 컬럼대로 쭉 갖다 놓으면 이런 매트릭스가 나오죠. 11, 02, 12. 자, 그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서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부호가 코에피션트가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이건 어떤 얘기가 되냐면 매트릭스가 이렇게 만들어졌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이걸 곱해주면 이쪽 매트릭스가 나오죠. 이게 00이거든요. 00 매트릭스가 나오죠. 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것을 우리가 매트릭스 이런 이제 리니어 이퀘이션이 되는데 이런 선형 방정식이 돼요. 방정식이 되는 그 계수 매트릭스를 A라고 그러고 이걸 푸는 매트릭스를 누라고 그러고 지금 여기서 이 꼴이 그거예요. 이것이 0이 됐다. 그래서 이 누를 A의 널 스페이스라고 그런다. 왜냐? 널을 만드는 그 스페이스이기 때문에 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기서 설명을 해서 제가 갖고 왔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대로 하면은 이게 지금 A 매트릭스였죠. 이게 탄소고 산소고 했을 때 CO 여러분 O2 그리고 CO2를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나타냈어요. 그리고 그 계수가 마이너스 1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1 그랬죠.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래서 이거하고 곱해서 0이 되게 돼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매트릭스 이퀘이션을 써주면 이 A를 컨서베이션 매트릭스. 왜? 각 원자가 다 있잖아요. 그 컬럼에 CO는 하나하나, O2는 02, CO2는 1, 2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얘를 컨서베이션 매트릭스라고 해요. 이름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니는 스토키오메트릭 넘버 매트릭스인데 이건 뭐냐면은 A에서 0을 만들어주는 매트릭스 때문에 우리가 A의 널 스페이스, A 매트릭스의 널 스페이스라고 부릅니다. 자, 그렇게 했어요. 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 그렇게 했습니다. 이거는 뭐 다른 얘기는 아니고요. 그렇게 했어요. 자, 그래서 이 널 스페이스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이거 왜 그 널 스페이스 얘기를 하냐면요. 101, 122에다가 벡터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1, 1을 곱해주면 이건 어떻게 곱하죠? 이거 곱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 세 번째 곱하기 이거 하죠. 그럼 1 곱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다음에 1, 1에서 1 곱하기 마이너스 1. 그럼 마이너스 1, 1 곱하기 1 플러스 1, 0 곱하기 마이너스 1은 0이니까 다 더해주면 0이 나오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것도 1 곱하기 1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2 곱하기 2에서 마이너스 2 됐고 2 곱하기 2에서 2 되니까 0 나오죠. 자, 이렇게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해주면 같은 이거를 널로 만드는 매트릭스 때문에 뉴를 널이라고 합니다. 이건 제로, 뒤에 거는 제로 매트릭스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는 이야기가 됐고 여기서 일로 어떻게 갔느냐. 이거를 지금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로의 에켈론 폼이라고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 로우 에켈론 폼은 일단 이 컬럼 이 로우에서 보면 여기는 값이 없고 여기서부터 있죠. 여기서는 값이 여기서 있죠. 자, 이렇게 그 어떤 로우마다 앞에 0을 쭉 될 수 있으면 다 0을 만들어요. 그 순서대로 하나씩 첫 번째는 여기 가져도 돼요. 두 번째는 여기서 값이 있었으면 그 밑에는 0이 나와야 돼요. 그 다음부터 값을 가질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어떤 매트릭스가 있을 때 값이 하나가 있고 이걸 피보트라고 얘기하는데 그 다음은 여긴 0이 돼야 되고 거기서부터 값이 있을 수 있고 다음은 여기 0, 0이 돼야 되고 그 다음부터 값이 있을 수 있고 0, 0, 0이 되고 여기서부터 값이 있을 수 있고 자, 이렇게 되는 폼을 갖다 우리가 로우 에켈론 폼이라고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reduced 에켈론 폼은 그 아까 여기서부터 값이 있고 여기서부터 값이 있고 여기서부터 값이 있는데 이 위가 다 같이 0이 되는 거 이런 거 그렇게 되는 걸 로우 에켈론 폼. 여기서 바로 그렇죠. 1, 1이고
또 1로 만들고 0이 되는 거. 이것을 우리가 매트릭스의 그 성질로부터 이걸 유도할 수가 있어요. 이거 유도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기서 보니까 같은 매트릭스의 어떤 행과 행을 더하거나 빼도 매트릭스 값은 변하지 않는다. 어떤 값을 곱해서 더하거나 빼도 변하지 않는다죠. 자, 여기서 이걸 해주기 위해서는 이 두 번째 1, 2에서 101을 빼줘요. 위에 줄을. 그러면 여기서 이거 빼니까 0이 될 것이고요. 여기서 0이 아니다. 이거 그렇게 하면은 그렇죠. 그렇게 해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첫 번째 줄을 두 번째 줄에서 빼요. 그럼 어떻게 나오냐면 10G는 그냥 가만히 있고 빼줬으니까 0, 2 하나 뺐으니까 1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을 2분의 1로 나눠줘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101, 0, 2분의 1, 0, 2분의 1이 아니라 1이고 2분의 1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되겠어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이게 로우 에켈런 폼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값은 이게 나오죠. 자, 이렇게 로우 에켈런 폼으로 만들어 놓고 보면 어떤 일을 하냐면 로우 에켈런 폼에 마지막 남은 게 있잖아요. 이쪽에 얼마만큼이 남던 그걸 다 마이너스를 붙입니다.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붙이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1 되죠. 그걸 여기다 써요. 널 스페이스를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유니트 매트릭스를 갖다 넣어줘요. 근데 여기 1차원이니까 1이죠. 2차원 유니트 매트릭스 1, 0, 0, 1. 이거 2차원 유니트 매트릭스. 3차원은 1, 0, 0, 0, 1, 0, 0, 0, 1. 이렇게 이걸 유니트 매트릭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다 유니트 매트릭스 갖다 놓습니다. 다시 말해서 로우 에켈런 폼을 만들고 나머지 스페이스를 가지고 그래서 마이너스를 붙여줘서 널 스페이스를 구성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리고 밑에는 유니트 매트릭스 갖다 집어넣어줘요. 그러면 바로 널 스페이스가 나옵니다. 뭐 신기할 것 같기도 한데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 문제는 뭐냐면요. 이게 아마 제가 생각에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 같아요. 이 문제는 뭐냐면은 리액션 시스템이 있어요. 거기에 CO가 있었고 H2가 있고 CO2가 있고 H2가 있고 CH4라는 스피시스가 관찰이 됐어요. 스피시스가 지금 뭐예요? 그러니까 NS는 5입니다. 5예요. 컴포넌트가 몇 개냐? 이거 묻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리액션의 숫자가 알아야지 컴포넌트를 알잖아요. 그럼 리액션이 몇 개냐? 인디펜던트 리액션이 몇 개냐? 그걸 찾아내야 되죠. 자, 그래서 일단 컨서베이션 매트릭스를 먼저 짜요. 그래서 어떻게 컨서베이션 매트릭스 왜 아톰별로 여기 보니까 아톰이 CH5밖에 없네요. 그렇죠? 다른 거 없어요. 그럼 CO는 1, 0, 0, H2는 0, 2, 0, CO2는 1, 0, 2, H2O는 0, 2, 1, CH4는 1, 4, 0. 자, 이렇게 해서 컨서베이션 매트릭스가 만들어졌습니다. 컨서베이션 매트릭스를 가우시안 리덕션이라고 하는 보통 그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그거를 통해서 뭐예요? 로우 에켈런 폼으로 리듀스를 해요. 어떻게 리듀스를 했을까요? 일단 이걸 보면은 맨 처음에 마지막 로우가 있고 첫 번째 로우가 있는데 여기서 빼줘 버려요. 빼주면 이건 0으로 가죠. 1이 빼주니까 0. 여기는 1이 되죠. 그럼 벌써 이게 두 개가 만들어졌어요. 0, 0, 1이 만들어졌죠. 다음은 이건 어떻게 할까요? 2분의 1로 곱해줘요. 2로 나눠줘요. 그럼 1 되고 2 되죠. 자, 그래서 맨 윗줄을 맨 아랫줄을 맨 윗줄을 맨 앞줄에서 빼서 맨 아랫줄 쓰면 그러니까 1번 로에서 3번 로라고 할 때 3번에서 1번을 그냥 빼주면 0 되고요. 여기는 0이고 여기는 1 되고 여기서 0 빼니까 1이고 여기서 0에서 1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분의 1을 해줘요. 그냥. 그러면 1이고 2고 이건 아주 쉽게 로우 에켈런 폼이 나와줬습니다. 그럼 나머지를 갖고 널 스페이스를 만들 수 있는데 마이너스를 붙여요. 그러니까 플러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플러스 1 되죠. 자, 이렇게. 이런 경우입니다. 그리고 밑에다 유니트 매트리스를 붙여줘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널 스페이스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널 스페이스 만들 때 이 순서 그대로 갖다가 써줘야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CO, H2 이거를 이제 여기는 이제 로우로 돼 있었는데 컬럼으로 써주면 자, 그럼 이게 바로 첫 번째 리액션, 두 번째 리액션입니다. 그래서 그 리액션 쓰면 CO는 프로덕트로 가야 돼요. H2가 마이너스가 리액턴트니까 H2 플러스 CO2는 CO 플러스
H2O가 다 나왔고요. 두 번째 이거는 이게 지금 리액턴트네요. CO 플러스 H2는 근데 두 개씩 해야 돼요. 2CO 플러스 2H2는 그렇죠? 다음에 CO2 플러스 CH4 나왔죠. 자, 이렇게 해서 두 개의 리액션 1, 리액션 2가 나왔습니다. 리액션이 두 개면 컴포넌트 숫자는 아까 NS가 5였고 리액션이 두 개니까 컴포넌트는 3개가 돼요. 자, 이거는요. 무슨 얘기가 되냐면 이 랭크래요. 컨서베이션 매트릭스가 여기 지금 마지막에 나온 거 같고 이거하고 같은 동등한 매트릭스인데 생각을 해보면요. 랭크는 이 컨서베이션 매트릭스에서 독립된 차원의 숫자, 독립된 컬럼의 숫자예요. 무슨 소리냐면 다른 이 첫 번째 컬럼, 두 번째 컬럼, 세 번째 컬럼은 어떤 걸 다른 걸 합쳐서 만들 수가 없어요. 빼줘도. 그렇죠? 독립이죠. 그런데 이 컬럼은 첫 번째 컬럼에 마이너스 1을 곱해서 그리고 두 번째 컬럼을 그대로 세 번째 컬럼을 세 개를 더하면 이게 나와요. 막 그런 식이 다 그렇게 나올 수 있죠. 이쪽은. 그래서 이렇게 독립적인 컬럼의 숫자 이걸 우리가 랭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컨서베이션 매트릭스의 랭크가 바로 컴포넌트의 숫자다. 우리는 어떻게 구했어요? NS에서 R을 빼줘서 구했죠. 그리고 R의 숫자는 이 랭크. 이거는 서로 독립적이에요. 이건 뭐 서로 이걸 어떻게 해서 이걸 못 만들어요. 2분의 1 해도 안 되고. 자, 그래서 이건 이 V의 널 스페이스의 랭크가 넘버 오브 리액션이 된다. 그럼 NS는 뭐 아까 사실은 우리가 C를 NSS-R 했지만 C 플러스 R이 S가 된다. 그래서 결국은 NS는 A 매트릭스, 컨서베이션 매트릭스 랭크하고 널 스페이스 랭크하고 합이 되겠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컴포넌트는 이런 경우는 컴포넌트를 이거로 이렇게 정해서 계산을 앞으로 수행해 나갈 겁니다. 책에서 이제 하나 얘기한 것은 뭐냐면 이거는 이제 한 가지 방법이에요.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저희가 만약에 이 순서를 바꿔놓고 풀었으면 다른 컨서베이션 매트릭스가 만들어졌을 거고 또 거기서 나온 로우 에켈런 폼도 달랐을 거고 그러면 이 리액션도 다른 널 스페이스가 구해졌으니까 리액션도 다른 리액션이 될 수도 있다. 이것은 우리가 좀 참고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매트릭스로 케미컬 리액션 시스템 다루는 걸 이제 뭐 이렇게 좀 봤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원을 가시고 또 이제 연구를 하다 보면 또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학생들한테 당부해 놓는 것은 이 컴퓨터로 쓸 수 있는 매틀랩이라든지 이런 심볼릭 컴퓨팅이라든지 또는 파이썬이라든지 뭐 저 같은 옛날 사람들은 포트란 공부를 했는데 이 컴퓨터 랭귀지를 상당히 잘 알고 있어야 공부를 잘 앞으로 연구를 잘 해나갈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자, 이것으로 제 5장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